한때 프랑스 어떤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장미 공원이 있었다. 그 공원의 중앙에는 거대한 분수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울창한 장미 덤불이 둘러싸여 있었다. 젊은 여성 레티시아는 이곳에서 아침마다 산책을 하곤 했다. 길을 따라서 다양한 색상의 장미들, 특히 빨간, 노란, 흰 장미들이 그녀를 반겼다. 그러나 어느 날 레티시아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파란 장미 한 송이가 거대한 분수대 근처에 피어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장미를 본 적도 없었고 이런 색의 장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녀는 장미에게 다가가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파란 장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겉잎을 부드럽게 떨었다. 그날 이후 레티시아는 매일 아침 파란 장미를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 루이와 함께 갔다. 루이는 이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귀신이나 마법의 장미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파란 장미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이야기 하나를 꺼내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이 공원에는 아름다운 요정이 살았어. 그녀는 모든 장미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 하지만 어느 날 요정은 한 왕자에게 사랑에 빠졌지. 요정은 왕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거부했어. 요정은 슬픔에 잠겨 공원을 떠났는데 그녀가 떠난 자리에 파란 장미 한 송이가 피었다고 전해져. 그 장미는 요정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거지. 레티시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파란 장미가 요정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짐했다. 이 장미를 보호하고 애정을 줄 것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장미를 찾아가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장미는 마치 레티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듯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레티시아는 분수대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그녀의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 여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하늘처럼 파랬다. 그 여자가 바로 요정이었음을 레티시아는 직감했다. 반가워요. 레티시아, 저는 이 파란 장미의 요정이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요정은 레티시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하나의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아름답게 빛나는 파란 목걸이였다. 레티시아는 목걸이를 받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요정의 슬픈 과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요정은 마지막으로 레티시아에게 말했다.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해지세요. 이 목걸이는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사랑을 지킬 거예요. 요정이 사라지고 파란 장미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빛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레티시아는 요정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파란 장미의 주위에 더 많은 장미를 심게 했다. 그리고 그 공원은 사랑의 공원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레티시아도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옹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마리옹은 매우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지만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늘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그녀를 사랑하고 돌봐주었지만 마리옹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리옹의 밝은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를 좋아했으며 그녀가 자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며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옹은 마을 근처의 숲을 걷다가 눈부시게 빛나는 작은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속에는 은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인간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리옹아, 너는 언제나 너의 친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구나.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마리옹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빠르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심사숙고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부모님 역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마리옹은 자신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곧 건강을 되찾고 늘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마리옹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늘 충분한 음식과 따뜻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에는 언제나 풍성한 수확과 따뜻한 집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그녀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마리옹은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자 마리옹은 더욱 지혜롭고 용감한 인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며 모든 이를 돕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옹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끝없는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참을성 있고 사랑이 풍부한 한 소녀가 많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착하고 친절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의 이름은 피에로였으며 그는 하루하루 숲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피에로는 자신이 자르는 나무들이 숲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쓰러뜨린 나무는 꼭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만 사용됐습니다. 어느 날 피에로는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선 속삭임과 함께 나무들 사이에서 눈이 부시게 빛나는 조각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피에로는 천천히 그 빛나는 조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조각은 찬란하게 빛나는 금도끼였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귀중한 물건을 단순히 가져가면 큰 부를 얻게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결국 피에로는 금도끼를 주워서 마을로 돌아가기보다는 원래 자리에 두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숲을 지나가던 중 피에로는 몸에서 빛을 내는 작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이여, 그대의 진실성과 올바른 마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이 마법의 숲이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가는 것은 이제부터 더 큰 수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피에로는 눈이 위둥그레지며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요정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에로가 나무를 베어오는 동안 그의 나무들은 더욱 질 좋은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피에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에로는 점점 마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로는 여전히 신중했고 마법의 숲에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나무는 절대 베지 않았으며 나무를 자른 자리에 새로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목들이 크게 자라날 때마다 마을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생명의 순환을 가르쳤습니다. 피에로의 이러한 열린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인해 마을은 더욱 아름답고 복된 장소가 되었으며 피에로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남쪽의 그 작은 마을은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찾아오며 번성했습니다. 피에로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를 나눠주었고 그의 따뜻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그 마을은 마법의 숲과 함께 평화롭게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왔으며 사람들은 언제나 착한 나무꾼 피에로를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피에로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로 남아 있습니다. 피에로의 결단력과 올바름 그리고 마을의 협동 정신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자비와 신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마법과 신비로 가득 찬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곳에는 요정, 마법사, 그리고 다양한 신비한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삶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숲의 중심에는 샤틀렛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고목이 있었다. 이 나무는 숲의 생명을 불어넣는 근원지로서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는 강력한 마법이 깃들어 있어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숲에 알 수 없는 어둠이 찾아왔다. 이는 블랙 엘름이라고 불리는 사악한 마법사가 숲을 정복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블랙 엘름은 샤틀렛 나무의 마법을 흡수하여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려 했고 이를 위해 그는 숲을 파괴하며 다가왔다. 숲의 생명체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를 막기 위해 결집했지만 블랙 엘름의 강력한 마법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사태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숲의 깊은 곳에서 룰라라는 젊은 요정이 나타났다. 룰라는 숲의 생명체들과 함께 자라온 요정으로 샤틀렛 나무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강력한 마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믿으며 블랙 엘름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룰라는 숲의 생명체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그들과 함께 블랙 엘름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다. 룰라는 먼저 숲의 보호 중요한 요소인 네페르셀라라는 유리 구슬을 찾아야 했다. 이 구슬은 숲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어 구슬을 통해 숲의 힘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 네페르셀라를 찾는 여정은 험난했다. 그녀는 깊은 동굴을 지나고 위험한 강물을 건너야 했으며 가면을 쓴 괴물들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룰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불멸의 용기를 발휘했다. 룰라는 숲의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네페르셀라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과 숲의 생명체들의 힘을 모아 네페르셀라를 샤틀렛 나무에 연결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며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엘름은 이에 놀라 물러서기 시작했지만 룰라와 숲의 생명체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룰라는 샤틀렛 나무의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해 블랙 엘름을 공격했다. 블랙 엘름은 끝없이 저항했지만 룰라와 숲의 생명체들의 협동과 희생 정신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블랙 엘름은 사라지고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후로도 룰라와 숲의 생명체들은 더욱더 결속력을 다지며 샤틀렛 나무를 지켜갔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으며 숲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프랑스의 신비한 숲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설로 남아있다.